그날 저녁, 나는 아내의 가족 만찬을 위해 부엌에서 고기를 썰고 있었다. 칼날이 살짝 미끄러지며 피가 흘렀지만 그 순간 차고로 가서 도구를 가져오기로 했다. 문을 열자마자 아내가 낯선 남자와 포옹하며 속삭이는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 남자는 바로 내 처남이었다. 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아내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다. 오빠, 이제 그만해. 남편이 올지도 몰라. 처남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다. 언니, 우리는 혈육이잖아. 이 비밀을 영원히 묻자. 그들의 눈빛은 단순한 형제자매의 것이 아니었다. 나는 문 뒤에 숨어서 그 광경을 지켜봤다. 서울의 평범한 아파트 차고, 형광등 아래에서 벌어지는 이 장면이 내 인생을 산산조각 낼 줄 누가 알았을까? 나는 35살, 평범한 회사원이다. 아내 지은과 결혼한 지 5년, 우리는 강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지은의 가족은 부유했다. 장인어른은 건설회사 사장, 장모님은 미술학원 원장, 그리고 처남 승주는 대학생. 매달 한 번 가족 만찬이 있었다. 오늘은 장인어른 생신이라 특별히 내가 요리를 맡았다. 하지만 이제 모든 게 달라졌다. 숨을 죽인 채 차고를 빠져나왔다. 부엌으로 돌아와 칼을 다시 쥐었지만 손이 떨렸다. 이게 무슨 일이야? 혈육이라니, 그게 무슨 뜻이지?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지은과 승주는 친남매가 아니었나? 결혼 전 지은은 가족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았다. 우리 집은 평범해요. 그 말만 반복했다. 이제 보니 그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만찬 시간이 다가왔다. 장인어른과 장모님이 도착했다. 사위, 요리 솜씨가 날로 늘어나네. 장인어른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지은이 내 옆에 앉아 손을 잡았지만 그 손이 역겹게 느껴졌다. 승주는 늦게 왔다. 형부, 미안해요. 학교 일이 늦었어요. 그의 눈빛이 나를 피했다. 저녁 내내 나는 그들의 대화를 관찰했다. 장모님의 시선이 지은과 승준 사이를 오갔다. 이 가족 다 알고 있는 건가? 의심이 커졌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나는 화장실에 간척하며 차고로 다시 갔다. 그곳에 남아있던 증거를 찾기 위해 바닥에 떨어진 지은의 귀걸이, 그리고 승준의 지갑. 지갑 안에는 오래된 사진이 있었다. 지은과 승준, 어린 시절 포옹하는 모습. 하지만 뒷면에 적힌 글씨, 우리의 비밀, 영원히.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지은이 내 옆에서 자는 척하는 걸 알았다. 왜 나한테 숨겼지? 이게 무슨 관계야? 다음 날 나는 회사에 병가를 냈다. 그리고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다. 지은의 과거를 파헤치기 위해 그녀의 고향, 부산의 옛 주소부터 인터넷으로 검색하다가 충격적인 기사를 발견했다. 20년 전 지은의 어머니가 재혼했다는 소문. 하지만 공식 기록은 없었다. 승준의 대학 친구를 통해 알아봤다. 승준 형. 어릴 적부터 지은 누나랑 엄청 가까워. 거의 연인처럼.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나는 지은을 직접 추궁할까 고민했다. 하지만 증거가 더 필요했다. 차고에서의 그 장면이 환각이 아니라는 걸 확인해야 했다. 며칠 후 또 만찬이 있었다. 이번엔 장모님 집에서. 나는 일부러 늦게 갔다. 도착하자마자 승준이 지은에게 속삭이는 걸 봤다. 언니, 조심해. 형부가 이상해. 지은의 대답.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게. 그들의 대화가 내 귀에 들어왔다.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식탁에서 나는 폭발했다. 이 가족, 무슨 비밀이 있는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나에게 쏠렸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사위, 무슨 소리야?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차고에서 봤어요. 지은 씨와 승준이.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 그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 장모님이 일어났다. 모두 앉아. 이제 말할 때가 됐어. 그녀의 고백이 시작됐다. 20년 전 지은은 장인어른의 친딸이 아니었다. 재혼 전 장모님의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그리고 승준은 재혼 후 태어났지만 사실 지은의 이복 동생이 아니라 더 복잡한 관계였다. 승준은 지은의 친오빠야. 하지만 법적으로는 장모님의 눈물이 흘렀다. 나는 혼란에 빠졌다. 친오빠. 그럼 그 포옹은 모든 게 뒤집혔다. 그들의 관계는 금기된 사랑이 아니었다. 단지 숨겨진 가족사였다. 지은이 울며 말했다. 미안해, 여보. 말할 용기가 없었어. 하지만 왜 숨겼을까? 그 비밀이 내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아직 알 수 없었다. 장모님의 고백 후 집안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나왔다. 서울의 밤 공기가 차가웠다. 친오빠라니. 그럼 왜 그렇게 가까워? 머릿속에서 그 장면이 반복됐다. 지은이 쫓아나왔다. 오빠, 들어와. 설명할게.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설명. 지금까지 왜 숨겼어?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침묵이 흘렀다. 지은은 울고 있었다. 엄마가 재혼할 때 오빠는 이미 10살이었어. 새아빠가 싫어해서 우리는 남남처럼 살아왔어. 이승준은 지은의 친오빠. 하지만 장인어른과의 재혼으로 인해 공식적으로는 이복 동생으로 등록됐다. 오빠가 사고로 다치고 내가 도와줬어. 그게 다야. 하지만 차고에서의 포옹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었다. 다음 날 나는 승준을 만났다. 카페에서. 형부, 미안해요. 누나를 지키려 했어요. 그의 눈빛이 진심이었다. 우리 가족은 복잡해. 아빠가 사업 때문에 비밀을 지켜야 했어. 장인어른의 건설회사가 부정 입찰로 조사를 받았다는 소문. 그리고 승준이 그 증인을 숨긴 적이 있었다. 누나가 도왔어요. 하지만 이제 끝났어. 나는 믿을 수 없었다. 지은이 범죄에 연루됐어. 집으로 돌아와 그녀를 추궁했다. 승준 말 들었어. 내가 증인 숨겼다고. 지은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건 오빠를 위해. 그녀의 눈물이 흘렀다. 오빠가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어? 내가 증언을 조작했어. 왜? 충격이었다. 내 아내가 법을 어겼다. 그날부터 우리의 관계가 틀어졌다. 나는 회사에서 집중할 수 없었다. 상사가 물었다. 요즘 왜 그래? 대답할 수 없었다. 밤마다 지은과 싸웠다.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결혼할 때 솔직했어야지. 지은은 소리쳤다. 너라면 이해할 줄 알았어. 가족을 지키는 거잖아. 하지만 가족이란 게 뭐냐? 나에게는 배신이었다. 장인어른이 나를 불렀다. 그의 사무실에서. 사위, 이 일은 묻자. 내 미래를 위해 그는 돈 봉투를 내밀었다. 회사 그만두고 우리 쪽으로 와. 뇌물이었다. 나는 거부했다. 아니요, 장인어른. 이건 잘못됐어요. 그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내가 선택한 거다. 집에 돌아오니 지은이 짐을 쌌다. 이혼하자.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졌다. 왜? 사랑하지 않아. 지은은 울며 말했다. 사랑해. 하지만 내가 우리 가족을 파괴할까 봐 두려워. 나는 그녀를 안았다. 아니, 함께 해결하자. 하지만 이미 늦었다. 승준이 사라졌다.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승준이 사고를 냈다. 형부,
도와줘 그의 전화. 나는 달려갔다. 병원에서 지은이 울고 있었다. 오빠가. 나 때문에 승준의 사고는 과거 사건과 관련됐다. 증인이 나타나 고발했다. 모든 게 드러나기 시작했다. 나는 변호사를 고용했다. 지은을 위해. 여보, 미안해, 그녀의 속삭임.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분노가 쌓였다. 이 가족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어. 장모님이 찾아왔다. 사위, 용서해. 우리 잘못이야. 그녀의 고백, 재혼 전 남편의 학대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비밀을 만들었다. 승준과 지은은 친남매, 하지만 공식적으로 숨겼다. 점점 진실이 드러났다. 승준의 사고는 우발적이었다. 하지만 지은의 증언 조작으로 은폐됐다. 이제 법정에서 모든 게 밝혀질 터 나는 증인으로 서야 했다. 형부, 나를 버리지 마. 승준의 부탁. 지은의 눈빛. 나는 갈등했다. 가족을 지키느냐, 진실을 말하느냐. 재판 날이 다가왔다. 법정에서 나는 서 있었다. 판사의 질문, 증언하세요. 내 입이 열렸다. 저는 그 순간 모든 과거가 스쳤다. 차고에서의 장면, 지은의 눈물, 승준의 미소. 선택의 순간이었다. 법정에서 나는 진실을 말했다. 승준 씨의 사고는 우발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은폐는 잘못됐어요. 지은의 시선이 나를 찔렀다. 오빠, 그녀의 외침. 승준은 고개를 숙였다. 장인어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재판은 길어졌다. 증인들이 쏟아졌다. 과거의 부정 입찰, 가족의 비밀. 모든 게 드러났다. 집으로 돌아온 후, 지은은 나를 피했다. 내가 왜 그랬어? 오빠를 구할 수 있었잖아. 그녀의 분노. 나는 대답했다. 진실이 가족을 구할 거야? 거짓으로 사는 건 지옥이야. 하지만 그녀는 이해하지 않았다.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 말에 상처받았다. 며칠 후 승준이 유죄 판결을 받았다. 집행유예. 장인어른의 회사는 파산 위기. 지은은 울며 말했다. 모두 내 탓이야. 나는 혼자 남았다. 아파트가 텅 비었다. 밤마다 후회했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친구에게 털어놨다. 형, 가족을 배신한 거 아니야? 친구의 말, 하지만 나는 믿었다. 진실이 자유를 준다고. 지은이 이혼 서류를 보냈다. 서명해 그녀의 편지. 나는 망설였다. 만나서 이야기하자. 카페에서 만났다. 지은의 얼굴이 야위었다. 여보, 미안해. 나도 잘못했어. 그녀의 고백. 오빠를 지키려다 너를 잃었어. 우리는 울었다. 다시 시작할까? 내 제안.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제 늦었어. 승준이 출소 후 나를 찾았다. 형부, 고마워요. 진실 덕분에 자유로워졌어요. 그의 미소. 누나랑 화해하세요. 하지만 지은은 떠났다. 부산으로. 장모님과 함께. 나는 서울에 홀로 남아 회사를 그만뒀다. 새로운 시작을 위해. 인터넷에서 지은의 소식을 봤다. 그녀가 미술을 다시 시작했다. 오빠, 잘 지내? 그녀의 메시지. 나는 답했다. 응, 너도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차고에서의 그 장면이 여전히 생생했다. 그 비밀이 모든 걸 바꿨어. 장인어른이 병원에 입원했다. 심장병. 나는 방문했다. 사위, 내가 옳았어. 그의 약한 목소리. 가족을 재건하자. 하지만 이미 깨진 가족. 지은이 왔다. 병실에서 우리는 마주쳤다. 오빠, 그녀의 눈물.
나는 안았다. 미안해. 회복 후 우리는 가족 모임을 가졌다. 이번엔 솔직하게. 승준이 말했다. 이제 비밀 없어요. 지은의 손을 잡았다. 여보, 용서할 수 있어. 그녀의 물음. 나는 끄덕였다. 함께라면, 하지만 마음속 상처는 남아 있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나는 프리랜서로 일했다. 지은과 재결합했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승준의 재활, 장인어른의 사업 재기. 모든 게 불안정했다. 어느 날 지은이 임신했다. 우리 아이야, 그녀의 기쁨.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두려웠다. 이 비밀이 아이에게 전해질까? 가족 만찬이 다시 열렸다. 차고에서 시작된 악몽이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승준의 전화, 형부, 문제가 생겼어. 과거 증인이 다시 나타났다. 더 큰 비밀이 드러날 조짐. 나는 준비했다. 이번엔 함께 싸우기로. 증인이 나타난 건 예상치 못했다. 승준 씨의 사고, 더 큰 비밀이 있어요. 그의 증언. 지은이 관련된 뇌물 사건. 나는 충격받았다. 지은아, 이게 사실이야. 그녀의 고백, 오빠를 위해. 회사 돈을 썼어. 장인어른의 회사 자금. 이제 그녀가 피고가 됐다. 재판이 시작됐다. 나는 변호를 맡았다. 아내를 구해주세요의 내 부탁. 하지만 증거가 쌓였다. 지은의 눈빛이 절망적이었다. 여보, 미안해. 아이를 위해 살아. 그녀의 속삭임. 나는 울었다. 왜 이렇게 됐지? 승준이 증언했다. 모두 제 탓이에요. 누나를 끌어들였어요. 그의 희생. 하지만 판사는 엄했다. 지은에게 징역 2년. 법정에서 그녀가 쓰러졌다. 병원으로 실려갔다. 유산 위기. 아이를 지켜. 의사의 말. 나는 기도했다. 지은이 회복됐다. 하지만 감옥행. 여보, 기다려. 그녀의 편지. 나는 홀로 아이를 기다렸다. 아니, 유산됐다. 빈 아파트에서 나는 무너졌다. 모든 게 끝났어. 장모님이 왔다. 사위, 힘내. 지은이를 위해. 시간이 흘렀다. 지은이 출소했다. 야윈 모습. 오빠, 미안해. 우리는 재회했다. 다시 시작하자. 내 말. 지은은 끄덕였다. 승준은 해외로 갔다. 재기 위해. 장인어른은 회사를 매각했다.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지은과 나는 상담을 받았다. 과거를 잊자. 상담사의 조언. 하지만 밤마다 악몽. 차고에서의 장면. 그 비밀이 우리를 파괴했어. 지은이 말했다. 아이를 다시 갖자. 희망이었다. 임신 소식. 이번엔 건강했다. 가족이 재건됐다. 승준이 돌아왔다. 형부, 축하해요. 만찬에서 우리는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엔 의심. 또 비밀이 있을까? 지은의 일기장을 발견했다. 오빠를 사랑하지만 과거가 무서워. 그녀의 고백. 나는 대화했다. 솔직해지자. 이지은은 울며 말했다. 승준 오빠와의 관계, 그냥 가족이야. 믿어줘. 나는 믿기로 했다. 새로운 삶, 아이가 태어났다. 딸, 이름은 희망이야. 지은의 미소. 가족 만찬에서 차고는 더 이상 어둡지 않았다. 밝은 빛 하지만 나는 알았다. 비밀은 항상 존재한다. 다만 직면할 용기가 필요하다. 아이 희망이가 자랐다. 3살 이지은과 나는 행복했다. 하지만 승준의 귀국 소식. 형부, 사업 시작했어요.
그의 야망. 장인어른이 도왔다. 옛 연결. 나는 불안했다. 조심해 은혜 조언. 어느 날 승준이 사고를 당했다. 다시. 형부, 도와줘 병원에서. 지은이 울었다. 오빠 이번엔 깨끗했다. 단순 교통사고. 하지만 과거가 떠올랐다. 회복 후 승준이 고백했다. 형부, 과거를 청산했어요. 이제 깨끗해. 그의 변화. 지은은 안도했다. 가족이 더 가까워졌다. 만찬에서 웃음소리. 하지만 내 회사에서 문제. 상사가 뇌물을 제안. 거절하면 위협. 나는 거부했다. 해고됐다. 지은이 말했다. 여보, 함께 이겨. 그녀의 지지. 새 직장을 찾았다. 프리랜서. 지은도 미술 강사, 아이를 키우며. 행복한 일상. 하지만 장인어른의 죽음. 심장마비. 유언, 가족을 지켜. 그의 유산. 우리는 상속받았다. 장모님이 말했다. 비밀은 끝났어. 하지만 유언장 속 숨겨진 서류. 장인어른의 불법 자금. 이걸 어떻게? 지은의 고민. 나는 말했다. 신고하자. 그녀는 망설였다. 가족을 위해 옛 패턴. 싸움. 또 거짓. 내 분노. 지은은 울었다. 미안해. 우리는 결정했다. 신고. 경찰 조사. 모든 게 드러났다. 하지만 우리는 자유로웠다. 아이 희망이가 물었다. 아빠, 왜 울어? 나는 안 왔다. 행복해서. 지은과 승준, 장모님.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됐다. 비밀 없이. 시간이 흘러 희망이가 학교에 갔다. 지은과 나는 안정됐다. 승준은 성공한 사업가. 장모님은 평화롭게. 만찬에서 우리는 회상했다. 차고에서의 그날 모든 게 시작됐어. 내 말. 예지은은 웃었다. 그리고 끝났어. 하지만 삶은 드라마. 승준의 사업 파트너가 배신. 돈을 빼돌렸어. 그의 절망. 지은이 도왔다. 오빠, 함께. 나는 지지했다. 법정 싸움. 승리. 가족의 유대가 강해졌다. 희망이가 말했다. 우리 가족 최고. 그녀의 미소. 나는 생각했다. 비밀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어. 결국 우리는 서울을 떠나 제주로 갔다. 새 시작. 바다 보며. 지은과 손잡고. 사랑해. 그녀의 속삭임. 나는 답했다. 영원히. 차고에서의 충격은 교훈이었다. 진실이 자유를 주고 사랑이 용서를 준다.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처럼. 하지만 진짜. 의미 있는 결말. 가족은 깨지기 위해 존재하지 않는다. 재건하기 위해.